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셀트리온 그룹의 매출에 따른 주가 목표,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겁니다. 네, 이거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공매도는 얼마나 줄었는지, 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짐 펜트라는 좀 특이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재료가 일전에 나왔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공장 투자한다고 그렇게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재공시는 1개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 부분이 자금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점은 어디다 둬야 될 거다. 네, 어디가 아니라 어디가 중점이 돼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릴 거고, 매출에 따른 우리가 주가 목표, 네,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선물을 드리는 거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연말까지 대박 낼 종목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타임을 놓치면 제가 볼 때는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박 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좋은 매매 하셔서 대박 매매 내는, 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셀트리온이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물론 셀트리온의 재료도 재료지만은 공매도 금지권이라는 것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금지가 되면서 신규 매도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의인기관 담보 비율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도 상환을 해야 돼. 환매수를 해야 돼. 말하자면 숏 카바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같은 게 상당히 줄었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지난 11월 1일자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고 현황입니다. 341만 주죠. 341만 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이 공매도 잔고는 이게 좀 타임이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1월 24일 기준으로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네, 이제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셀트리온 여기 나왔죠. 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221만 주예요. 221만 주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보셨죠? 그러니까 341만 주에서 221만 주로 무려 120만 주가 상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위로 급등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공매도 잔고 대비해서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그죠? 3분의 2만 남은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결과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131만 주였습니다. 근데 48만 주. 거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줄었죠.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한 60% 줄었나요? 60%가 줄었어. 그래서 지금 현재 48만 주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절반이 줄었어요, 여러분. 제약 같은 경우는 이 121만 주에서 62만 주로 절반이 줄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오죠. 안 그렇겠어요? 셀트리온 이런 모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좀 조정 중입니다. 네, 그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 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숏 카버링, 네, 이것의 의미는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싶고요. 네, 공매도 최근에 안 되고, 뭐 대차 같은 경우도 빨간선 엄청나게 줄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공매도가 환매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상환이 됐고 3분의 2는 남아 있어요. 기관이나 외인들 얘네들 뭐 만기를 뭐 고무줄 늘리듯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상환을 안 할 수도 있죠. 당분간은 상환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셀트리온이 그 내년도 매출이나 3년 내 매출 그 서정진 회장이 얘기한 거 있죠. 요거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 얘네들이 그냥 상환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엄청나게 독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그 상환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생각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이따가 매출권 요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그 진펜트라의 위력은 여러분들 이 진펜트라는 바이오시밀러급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 그러니까 신약은 바이오시밀러와 다르게 가격을 크게 높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펜트라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큰 것이다. 지난번에 그 재료 나온 거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게 작은 재료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내년도 2월 29일 날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재료가 또 모멘텀이 2월 29일 이전에 될 거예요. 예. 2월 29일 날 본격 출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은 있어요.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뭐 다른 기업과 경쟁은 있지만 뭐 경쟁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네, 경쟁은 다 있기 마련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을 뭐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크게 보고 싶은 거 이거 예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셀트리온 홀딩스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이게 상장권에 대한 기대를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긴 그림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그 지금 두 개사 합병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합병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건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나온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도 상장을 검토하니까 이 건까지 후속 재료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 큰 재료가 줄줄이 있다. 합병 성공도 성공이지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 중점을 둬서 또 볼 게 뭐냐면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진펜트라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결국 이제 신약건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높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설명이 나왔고 그리고 뭐 유플라이마 건에서도 지난번에 서 회장이 얘기를 했고 그걸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가 아주 그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 보시면 내년도에 매출이 3조 5천억, 영업이익 1조 6천억. 네, 이렇게 선영진 회장이 지난번에 8월 달에 얘기했었죠. 이게 결코 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출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3조 5천억,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그러면 이거 더블입니다. 더블. 그죠? 더블 영업이익이에요. 더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더블 가는 거 아니에요? 더블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지금 2023년 예상이 8,478억이니까 매출이 2조 4천억이니까 이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을 좀 높게 보긴 봤네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매출 부분을 좀 봐야 돼요. 매출은 3년 내 최대 5조 매출을 기록한다고 서 회장이 얘기한 거 아실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 아까 자료에도 있을 건데 그러면 2023년도 예상 매출의 2배입니다.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러면 영업이익도 2배 간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주가도 2배 가야 되는 거예요. 시총도 지금보다 2배 늘어야 돼. 그럼 지금 24조인데 이게 50조 가야 돼. 주가 자체도 지금 16만원에서 32만원 가야 돼. 30만원 가야 돼. 그죠?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30만원까지도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큰 그림을 못 봅니까? 그죠?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주봉인데. 여기까지. 그죠?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2020년도에도 35만원 근처 좀 넘었었잖아요. 갈 수 있다. 모양 자체도
받쳐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못 봅니까? 봐야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금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아이고 이건 뭐야, 그죠? 다시 여기 뭐 흔들고 있지만 이걸 그렇게 크게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죠? 물론 이제 숏 카바링이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좀 휴지 기간이 있다가 다시 또 위로 갈 수 있어요. 특히 그 지금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안 되잖아. 새로운 공매도가 안 되니까 공매도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던 셀트리온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합병권의 재료가 들어올 거니까 이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대 지금 단기 조정에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출에 따른 목표, 그죠? 지금은 사실 그 수급이 좀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물론 이제 재료가 아닙니다. 근데 이 재료는요, 큰 그림으로 볼 때 작용이 크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홀딩스 건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매출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죠. 큰 그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매매할 필요가 있다. 근데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에서 4%대로 떨어지면서 그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우리가 예상과 달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완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보완 수단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명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수시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얘기, 새로운 재료,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재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가 케어를 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런 매매 사인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종목명을 그냥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여러분이 보완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도 좀 하시고, 그리고 즉시 매매 사인도 좀 받아야 되고, 고급 정보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요. 종목명을 상단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힘닿는 데까지. 아시겠죠? 요거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거 여러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한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대박주.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